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단기 토익 스피킹 대표 강사 제희정입니다. 벌써 3월이 됐어요. 여러분들 또 취업 준비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 현강 학생들도 요새 뭐 며칠까지 원서 접수해야 된다, 며칠 면접이다 하고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취업과 밝은 미래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새 저도 굉장히 여기저기로 열심히 뛰고 있고 여러분들이 토익 스피킹을 한 2주 정도의 시간에 빨리 끝내셔서 나 제이정 수업 듣고 2주 만에 점수 나와서 원하는 회사에 취업해서 완전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도 많이 듣고 있지만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도 그런 좋은 일들이 빨리빨리 생길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토익 스피킹 시험이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혹은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토익 스피킹 시험이 도대체 뭐야?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토익 스피킹 시험은 어떤 시험이다. 대략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요새는 유행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 요새 스트레스 받으시고 바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요새 시험이 어떤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설명드릴 테니까 한 10분 미만 정도만 귀 쫑긋 세우시고 경청을 해주세요. 자, 가겠습니다. 토익 스피킹 요새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우선 토익 스피킹은 6개 파트로 구성된 시험이에요. 질문이 11개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 답변 시간도 문항 1개당 3분, 5분 막 이런 게 아니고요. 문항 1개당 45초, 15초, 제일 길어봤자 60초 이래요. 그래서 11개의 문제 시험 보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토익 스피킹 시험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막 들어갔다가 막 하고 막 나오는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눈 깜빡할 사이에 시험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끝내고 하는 되게 익사이팅한 그런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파트에는 11개의 질문 중에 1번, 2번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문 읽기라고 해요. 지문을 그냥 읽으시면 돼요. 화면에 나오는 지문을 읽으시면 되고 두 번째 파트는 3번 문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 묘사하기. 화면에 나온 사진을 준비 시간 30초 그리고 묘사 시간 45초 묘사를 하시는 겁니다. 요거부터 이제 난이도가 약간 올라갈 수 있겠고요. Part 3, 세 번째 파트는 4, 5, 6번 질문. 질문에 답하기라고 간단한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Part 4, 주어진 정보를 사용해서 질문에 답하기라고 하는데 화면에 어떤 정보가 나와요. 그리고 이 정보 안에서 무언가를 물어봅니다. 이 듣기로만 진행되는 질문을 듣고 그 다음에 화면에 나와 있는 정보 보면서 그 부분 빼서 답하고 또 듣고 그 부분 꺼내서 답하고 듣고 그 부분 꺼내서 답하고 이런 게 이제 7, 8, 9번이고요. 10번 문제는 해결책 제시하기라고 모든 시험이 듣기로만 진행이 되는데 듣기가 꽤 길게 나와요. 뭐 1분 조금 안 걸릴 때도 있고 1분 넘을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긴 듣기를 듣고 이 듣기 안에는 문제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30초 준비 시간을 갖고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60초 동안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6번째 파트는 마지막 질문 의견 말하기라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면 나의 의견을 60초 동안 얘기를 하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파트가 마지막 파트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자, 우리 요새 시험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파트 지문 읽기는요. 되게 특정 유형들이 있거든요. 요새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얘네들입니다. 특정 장소 지역 안내, 광고, 연설 발표 이런 애들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3개인데요. 이런 3개의 시험 중에 하나가 나왔을 때 요 유형이 나오면 출제되는 단어, 요 유형이 나오면 출제되는 단어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시험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건데 특정 장소나 지역 안내가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맨날 나오는 단어 Attention visitors, Welcome to 어디 이런 것들 발음 연습을 해가셔야 되고 뭐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혹시 한 번씩 읽어보고 싶으시면 잠깐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광고가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누구 invites you? invites you. 이 발음 연습 이런 것들을 해가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표현들과 단어들 있죠. If you'd like to, if you'd like to 라든지 if you want 라든지 come to 어디, come to 어디 그리고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이런 것들이 광고에는 자주 나오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연설 발표의 유형이 나왔을 시 to begin today's meeting, to begin today's seminar to begin today's workshop, to begin today's dinner 이런 것들이 시험에 꼭 나오고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런 단어들을 정리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죠. 제가 모든 시험을 다 보고 그 다음에 단어 하나하나 보면서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어 이런 거 통계 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제가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은 점수가 나오실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사진 묘사하기는 이런 사진 이 화면에 나오면 30초 준비 시간, 45초 묘사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이런 사진 묘사하기는 사실 2019년 상반기라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그렇게 바뀐 유행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뭐 예전이랑 비슷하게 만점 테크닉이 크게 변하지 않은 그런 파트입니다. 사진 묘사하기 이 정도를 준비를 해가셔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의 장소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만점짜리 첫 문장 This picture was taken at a place that appears to be a library. This picture was taken at a place that appears to be a shopping center. 이런 식으로 장소만 바꾸면서 첫 문장은 이대로 유지하기 이런 것들이 연습이 돼야 되고 이렇게 장소만 바꾸시는 거예요. 장소만. 이런 것들은 만점이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가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첫 문장을 영작하고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시험에서 실내가 나올 수 있고 실외가 나올 수 있죠. 여러분들 실내 아니요. 실외 밖이요. 안하고 밖 말고 어디가 나올 수 있죠? 없잖아요. 그죠? 안 아니면 밖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실내가 나왔을 때는 조명 문장, 실외가 나왔을 때는 날씨 문장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내게 돼 있으면 실내 아니면 실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문장 중에 하나는 100% 쓸 수 있는 이런 문장들 위주로 준비를 해가시는 게 중요하답니다. 자, 세 번째 파트는 질문에 답하기라고 하는데 질문에 답하기 요새 나온 주제들 한번 보실게요. 기념품에 대해서 나왔대요. 온라인 리뷰스에 대해서 나왔대요. 우리 동네에 거주하는 거, 뭐 택시 타는 거, 자판기, 요리, 식물, 그 다음에 욕조에서 쓰는 이런 제품들, 그 다음에 핸드폰 앱들, 그 다음에 아파트나 집들 이런 거에 대해서 요새 주제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주제도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요새 나온 주제들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나온 주제부터 올해 나온 주제들까지 막 섭렵을 하면서 연습을 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주제별로 연습을 하셨다면 핀트를 약간 못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연습을 하시면 안 되고 파트 3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 파트이냐면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요새 시험이 뭐가 몇 개 나왔나를 볼 때 주제별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시험 문제의 유형별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what으로 시작하는 시험 몇 개 나왔나? 저번 달에 9번, 이번 달에 8번. 네, 아니요 몇 번 나왔나? 저번 달에 11번, 이번 달에 8번. 이런 식으로 이런 유형들을 파악을 해서 가시면 답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부분들은 그래도 제일 많이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연습이 돼 있어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도 당연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거 다 연습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고요. 다음 달 시험, 그 다음 달 시험에도 이거는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다음 달 시험, 그 다음 달 시험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주제 있잖아요. 그거는 영원히 바뀌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내가 주제 10개를 공부해 갔을 때 내가 보는 시험에서 그 주제 중에 하나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별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파트 3에서는 되게 맨땅에 헤딩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위험한 공부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안정성 있고 되게 guarantee 되는 그런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what 시험 그리고 네, 아니요 시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온 걸로 보이는데 요거 두 개만 좀 디테일하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네, 아니요 시험이 나왔어요. 그럼 질문에 do you 밑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나의 답변 방식 네, 아니요 나왔으면 무조건 이거예요. yes, I 밑줄 이렇게 시험에서 if 뭐뭐뭐 would you 밑줄 이래요. 그럼 나의 만점 답변은 if 뭐뭐뭐 I would 밑줄 이런 식으로 네, 아니요 질문이 나왔을 때 만점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이런 거 연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what이라는 질문 너무 많이 나오고 요새 한 1년간은 출제율 2위 밖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what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험인데 what은 순발력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what souvenir 어떤 종류의 기념품 했을 때 엽서 어떤 종류의 제품을 온라인에서 살 수 있니 했을 때 뭐 샴푸 아니면 clothes, fashion items, bracelets, hats 아무거나 빨리 얘기하기 빨리 얘기하는 게 엄청 중요한 그 질문의 유형이 what이거든요. 질문에서 온라인에서 제품 관련 얻을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했을 때 가격이라고 빨리 얘기하는 사람이 만점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순발력을 요구하는 what이라는 질문. 계속 볼게요. 어떤 종류의 대중교통? what 대중교통 나왔으면 빨리 버스, 지하철 이런 것들을 빨리 얘기하는 거. 오케이? 자, what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음식? 뭐? 이게 빨리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킨. 어떤 종류의 애완동물? 그 빨리 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말하기. 어떤 종류의 책, 소설 빨리 말하기. 어떤 종류 카드 게임, 포커 빨리 말하기. 어떤 종류의 스포츠 그러면
soccer 빨리 말하기, 무슨 취미 soccer 이렇게 빨리 말하기. 그래서 파트 3의 what으로 시작되는 유형은 이런 식으로 순발력이 연습이 돼야 된다. 그리고 다른 유형들도 이 유형만의 정해진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트 3은 되게 체계적으로 연습을 해야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파트가 될 수 있는 파트이고요. 자, 네 번째 파트는 7, 8, 9번 문제 들어가 있는데 주어진 정보가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 거의 정해져 있는 파트이거든요. 그래서 7번 문제는 요 위에 있는 정보, 첫 번째 스케줄, 마지막 스케줄 뭐 이런 거를 위주로 보시는 거고 8번 문제는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나올 수가 있는데 8번 문제는 주로 이렇게 물어보아집니다. 이거 저기 deadline for registration 있잖아. 이거 5월 9일 맞지?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아니다. 7월 2일이다. 이렇게 정보를 정정하는 게 8번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9번 문제에서는 겹치는 단어 있죠. AM, AM, PM, PM, PM 해서 AM 2개, PM 3개 보이죠. 이런 것들이 9번 30초짜리에 나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겹치는 단어 Wednesday, Wednesday 그래서 수요일 스케줄 다 읽어줘. 이런 게 9번 문제에 나올 수 있겠고 이래서 준비 시간 동안에 이런 유형이 시험에 나오면 7, 8, 9번 나오는 게 정해져 있고 이런 유형이 시험에 나오면 7, 8, 9번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유형들을 파악하셔야 되고 유형 A가 나왔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올지 유형 B가 나왔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올지 유형 C가 나왔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올지 이 유형들이 또 많지도 않습니다. 한 4개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유형 A, B, C, D 4개 있는데 이 4개만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별로 오래 걸리는 그런 파트가 아니에요. 파트 5는 해결책을 제시하셔야 되는데 이 해결책 제시하기는 60초 동안 답변을 하셔야 돼요. 너무 긴 시간이죠. 제가 이거는 아주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듣기 내용이 이렇게 길게 나와요. 이렇게 길게. 그러면 이거를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답변을 60초 동안 해야 되는데 몇몇 분들,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 60초라는 답변 시간에 대해서 정말 미치도록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든요. 사실 스트레스 받을 만한 시간이죠. 60초는 굉장히 긴 시간인데 템플릿이 완벽하게 숙지가 된 사람한테는 60초가 60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60초 답변을 할 때 이제 뭐 뺄 거 다 빼고 뺄 거 다 빼고 한번 보실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빨간색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외워가는 거고 그 다음에 까만색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 그러면 까만색 글씨 지금 많이 보이시나요?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까만색 글씨 바꾸기 연습을 기출문제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는 거죠. 기출문제를 보면서 빨간색을 연습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빨간색은 외워가는 거, 템플릿이기 때문에 시험 전에 완벽하게 내게 우선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를 경험할 때에는 이제 밑줄 바꾸기, 까만색 글씨 바꾸기 이런 것들만 위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60초의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본인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뭐 70점 이 정도는 우선 템플릿으로 먹고 들어가줘야 정상인 거고 나머지 30점을 이 까만색 글씨로 채워주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Part 5는 많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의견 말하기가 마지막 파트인데 마지막 파트가 제일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요새 시험 몇 개 보여드릴게요. 뉴스 볼 때 신문이랑 TV 중에 무엇을 선호하십니까? 직원들 업무 시간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님이 대학생이라면 인턴십과 어학연수 중에 어떤 경험을 선호하세요? 식료품을 온라인으로 사서 집으로 배달 오는 서비스 있잖아요. 그거 이용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고등학교에 있는 자판기에서 건강한 음식만 판매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요새 시험이에요. 하나하나 들여다봐 보세요. 이거를 15초의 준비 시간을 갖고 영어로 60초 동안 나의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보니까 쉽게 느껴지는 질문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파트 6에서는요. 쉬운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지라는 기대조차 버리시는 게 좋고요. 파트 6의 쉬운 질문 요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는 질문이고 이거를 60초 동안 나의 의견을 논리 정연하게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파트 6를 이제 독학을 해보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시험을 한번 본 적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파트 6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파트 6가 왜 어렵나요? 라는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거의 비슷한 답변을 하세요. 15초의 준비 시간이 너무 짧아요. 60초의 답변 시간이 너무 길어요. 할 말이 없어요. 아이디어는 몇 개 떠오르는데 바로바로 영작이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이게 되게 고민스러운 요소이죠. Part 6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라든지 영작이 안 돼요. 이런 걱정을 먼저 하시면 해결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파트 6는 아주 체계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체계가 대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출문제 많은 문제들, 시험 문제들을 보시면서 질문 화면에 나와 있어요. 60초 내내 화면에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을 사용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첫 문장, 마지막 문장. 이것만 똑바로 해도 60초 중에 20초는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일 마지막 있죠? 60초 채워서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지? 우리 지금 1, 2, 3도 안 됐는데 4번을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 일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1번 먼저 하셔야 되고 1번 완벽하게 문제 100개를 봐도 나는 중간에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첫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은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다. 이런 경지까지 오셔야 스텝 2로 넘어가는 겁니다. 스텝 2는 이 시험, 저 시험, 저 시험, 저 시험에 무조건 다 쓸 수 있는 이런 표현들 준비해 가기. 그리고 A랑 B 자리만 살짝살짝 명사 바꾸기 이런 연습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스텝은요. 시험 문제의 주제에 관한 나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나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템플릿이 있어요. 뭔가 정해진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번에서도 짧은 밑줄만 살짝살짝 바꾸기 이거 들어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60초 채우기 아이디어 뭐 생각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번 걱정 먼저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트 6에서 정말 좋은 점수 우리나라에서 탑 상위권 5% 안으로 들어가시려면 이 체계를 밟으셔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6는요. 여러분들 섣불리 나는 할 말이 없는데 60초를 어떻게 채우지? 막 이런 걱정 너무 먼 훗날의 걱정을 지금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스텝별로 밟아 나가야 어떤 시험이 나와도 이 문제 쉽네. 어떤 시험이 나와도 이 문제도 할만하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 스텝들을 밟지 않으면요. 파트 6는 모든 문제가 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이제 요새 시험이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를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뭐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나요? 이런 궁금한 요소 있으시면 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초록창 들어가서 제이정 토익 스피킹이라고 치시면 돼요. 거기에 들어가면 자료들도 많고 모의고사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학습 질문 글씨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무슨 녹음한 거 있으시면 녹음한 거 올리시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드릴 수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모든 자료들과 이런 요소들은 당연히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라고 다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 카페 한번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들어가 보시면서 잘 경험하시고 내가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데 뭐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카페에 들어가면 레벨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에서 하라는 대로 한번 쭉 해보시면 자기는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라고 답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카페 사용하시고 자 여러분들 우리 3월 달에 토익 스피킹 꼭 완벽하게 본인이 원하는 점수 받으셔서 3월에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원히 다시는 토익 스피킹 시험 갔다가 걱정 안 해도 되게 이번 3월 토익 스피킹 마지막으로 보는 그런 달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I will see you later. Thank you.